자, 제가 오늘 수업에서는요, 영상정보관리사. 이게 이제 드디어, 나왔죠. 제가 볼 때 이제 그 영상정보관리사는 이라는 자격증은 앞으로는 아마도 국가공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보면 곳곳에 CCTV들이 아마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CCTV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 CCTV에서 촬영되고 녹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느슨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게 지금 현재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증들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대중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CCTV 뭐 관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CCTV를 직접 설치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통합 관제라든지 이런 관제사는 CCTV를 직접 설치는 못해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개인 정보 보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 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영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ICQA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영상정보관리사가 가장 그 국가공인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대중성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격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1차 시험을 봤거든요. 1차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각 문제들을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그 파트들을 학습하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좀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뭐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좀 계획을 좀 짜서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각 파트별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응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영상정보 관리사 시험은요, 전체가 80분 시험을 치릅니다. 80분. 80분간 시험을 치르고요. 실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분, 25분 합쳐서 40분입니다. 40분. 그리고 필기도 40분입니다. 40분. 필기도 40분입니다. 문항수는 여기 40문항이 나오고요. 여기 실기에서는 이렇게 파트가 나뉩니다. 영상 분석이라고 해서 3문제로 나누고요. 나머지 문제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16문제로 나눠집니다. 16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영상 분석 문제 3문제를 먼저 접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시험 보러 가시면 실기 시험부터 보게 됩니다.
실기시험부터 보게 되고요. 영상 분석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문항당 9점이에요. 실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일체 없습니다. 부분 점수는 없고요. 모두 다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예. 모두 다 맞추면 요 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분석 문제가 각 문항당 9점씩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 문제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시험이 그런 게 첫 시간을 망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뒤에부터 좀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시러 물론 이제 영상 관제하시던 분들은 쉽게 이 부분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여기 15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느긋하게 하실 수 없고요. 그 세 문제 영상을 빨리빨리 보고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15분이 딱 끝나잖아요. 15분이 딱 끝나면 창이 그냥 자동으로 닫히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부터 13번까지 풀다가 1, 2, 3번을 다시 보고 싶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의 배점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9점씩 9점씩이니까 27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작업형이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작업형이 세 문제고요. 8점씩입니다. 8점씩. 이 작업형도 여러분들 주로 PC 정비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처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요걸 좀 문항을 좀 몇 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드래그 앤 드랍형, 선택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단답형은 말 그대로 그 주관식인 거고요. 드래그 앤 드랍형은 이렇게 알맞는 거를 옮기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기는 거고, 선택형은 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맞는 걸 고르고 맞는 거를 고르거나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총 100점이 100점을 맞아야 되겠죠. 100점이고 이것도 100점입니다. 필기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다 끝나면 실기가 끝난 사람 뭐 빨리 끝나신 분들은 또 빨리 끝날 거고요. 시간이 이제 다 채워서 40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빨리 푸시면 바로 필기시험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보면 되고요. 주로 이제 40분 동안 보고요. 문항당 배점은 2.5점씩입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관리 일반, 영상정보 관제 시스템, 영상정보 관리 실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실기시험입니다. 1번, 2번, 3번. 요거 진행이 되는데 요 메뉴에 요 시간 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첫 해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15분이 딱 되면 동시에 같이 그 강의실 수업 시험 보시는 분들이 동시에 같이 수업을 보시는데 막 탄성이 나와요. 뭐 이래.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창이 그냥 확 닫혀버리니까 창이 그냥 닫혀서 여기 4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막 신음소리들이 납니다.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분이 길면 긴 것 같은데요. 또 짧으면 한 두 문제 보면은 그냥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영상 보는 훈련. 그거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여기서 당황을 하면 한 문제, 두 문제 놓쳤다 생각이 딱 들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긴장을 하니까 아는 것도 까먹고 아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15분 안에 풀어야 된다. 요것만 이제 좀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안에.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한 번 종료된 거는 4번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실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4번부터 13번까지는 재실행이 가능해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푼 거를 다시 살펴보고 40분 이내에는 다시 확인하는 게 가능하지만 1번, 2번, 3번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15분 이내에 다 푸신 분, 만약에 이제 10분 안에 다 푸신 분들은 여기 파트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 영상들이 쭉 닫히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로 넘어가서 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영상,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어떤 영상들이 나오느냐? 어떤 영상이 나오냐? 하면 CCTV로 촬영을 했을 때 잡히는 항목들입니다. 그게 바로 12가지 이상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AI로 해서 이런 것들을 촬영을 했을 때 만약에 폭행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폭행 같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싸움, 폭행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CCTV에서 뭐 알람이 울린다거나 통화 관제할 때 알람이 울린다거나 해서 이상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알람들이 울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많은 CCTV를 언제 이렇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통합관제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행동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그걸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는 행동에 뭐가 있냐, 이상행동은 뭐가 있냐 하면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폭행, 싸움, 그리고 절도, 기물파손, 실신, 대회, 침입, 투기, 강도, 데이트 폭력 및 추행, 납치, 주치 행동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중에 아마 여기 문제로 나오는 거 1번, 2번, 3번은 이 12개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나올 거예요. 1번 영상, 2번 영상, 3번 영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가지 이상행동 중에 하나일 거고요. 문제를 보면요. 여기서 보면 화면에서 보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영상정보 의뢰조사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게 있었고 몇 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4개의 영상 1번, 2번, 3번, 4번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이 12가지의 이상행동 중에 1번은 뭐 납치에 해당이 된다거나 2번은 강도에 해당이 된다거나 뭐 3번은 뭐 투기 행위거나 뭐 4번은 상황 없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답을 할 때요. 답을 할 때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상황 없음, 폭행 절도, 뭐 침입, 납치, 기물파손 이렇게 있습니다. 예시에서 있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예시에서 있으면 예시의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2개의 이상행동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영상을 푸실 때요.
영상을 푸실 때 순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먼저 푸시면 좋냐면요. 여기 2번과 같이 시간대별로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뭐 장소 어디, 장소는 어디, 뭐 상황은 뭐 있음, 아니면 B 상황은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뭐 요렇게 시간 분 이렇게 단위로 쪼개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 본인의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장비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혹시나 한번 조절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업로드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좀 말씀드린 부분을 놓치셨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이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마 이렇게 뭐 A, B, C 뭐 이런 항목들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항목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별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잠시만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분별로 쪼개지는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항상 1번과 2번은 동일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동일한 영상. 동일한 영상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2번 영상을 먼저 보면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크롤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영상을 제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빠르게 당겨서 보면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17분 뭐 아니 30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시간대별로 나오니까 그 시간대별 항목들을 쫙 작성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금방 볼 수 있죠.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별로 체크했던 부분들을 바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금방금방 끌어당기기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따 해볼 건데요. 요거 부분 조금 이따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2번 영상을 먼저 안 하고요. 얘는 이렇게 보면 생각하거나 체크하거나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도 1번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거나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여기 A부터 G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일이 다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 3번 문항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문항은 폭행이다. 폭행 장면이 있다. 그럼 폭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2번 항목은 뭐 투기면 투기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답 형식이잖아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접했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향, 능력에 따라서 3번을 먼저 하거나 2번을 먼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15분이 생각보다 금방 가요. 15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막 30분으로 늘려주거나 하면 솔직히 영상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한 영상 가지고 꼼꼼하게 보면 못 찾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통합관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눈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이동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눈이 빨라야 됩니다. 영상 하나만 떨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봐야지 되시는 거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 또 일종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5번, 6번은 우리가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앞전 화면에서 답을 적을 때는요, 예시 화면에 있는 거를 우선으로 적되, 만약에 예시 화면에 없다 그러면, 아까 12개 그 이상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골라서 아마 적으시면, 되실 거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걸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채점이 사람이 하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아마 채점에 고려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5번, 6번은 우리가 보통 그 PC 정비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어려운 버전이 아니고 쉬운 버전. 쉽게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처음 출근했는데 거기서는 고정 IP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IP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 IP 주소는 어디다 입력하는 건가요? 주신 거는 어디에다가 등록하면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거, 그런데 만약에 취직을 하시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업무 보시는 PC들은 어떻게 좀 설정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PC 여기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를 실행했을 때 아직은 이제 PC 정비사를 선택해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게 영상정보 관리사로 해서 따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PC 정비사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네트워크 속성, 그리고 폴더 권한, 프린터 및 팩스, 국가 및 언어, 사용자 계정, 시스템 등록 정보, 폴더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공부를 해주시면 그 아까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요 부분들은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래그 앤 드랍 문제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문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뭐 블랙 카메라면 총알 모양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돔형 카메라니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박스형 카메라니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문제들은 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이렇게 어떤 카메라의 종류라든지 순서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순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순서 같은 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순서 같은 항목들이 나올 겁니다. 순서 같은 항목들. 그런 순서들이 있는 거. 또는 CCTV 카메라 이렇게 쭉 있으면 폴대가 있고요. 폴대가 있고 여기에 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여기에 뭐라고 달렸죠? 뭐 CCTV를 촬영하는 목적 이런 게 있잖아요. 주차 단속 뭐 이렇게 주차 단속 뭐 이런 식으로 방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경광등 같은 게 달려 있고 여기 뭐 마이크 같은 것도 이제 달려 있을 수 있고요. 마이크.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통합 관제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보통 이제 전력량계 전기 안정적으로 전기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CCTV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버튼 같은 게 비상벨 같은 거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많이 달리면 여기에는 이제 뭐죠? 우리 라이트 부분이 달리고 뭐 여기에는 신호등들도 달릴 수 있죠. 신호등들도 달릴 수 있고 뭐 이쪽에 더 이제 많이 붙이면 얘를 갖다가 그 와이파이도 여기다가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것도 달릴 수 있고 여기에 또 뭐 IoT 같은 것도 달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걸 통째로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IoT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CCTV 폴대라고 하는데 이 폴대에는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것들이 달릴 겁니다.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거 자체가 스마트 폴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폴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가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이 갈 거예요. 이런 폴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현이 갈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들, 각각의 장비에 대한 명칭들 혹은 순서가 나오는 거 이런 거들 위주로 학습하시거나 어떤 정의, 명칭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해 주시면 드래그 앤 드랍 문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주관식이죠. 주관식. 여러분 이 자격 시험에서 초기에 이 시험을 보면 유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올 때는요. 가장 그 대중성이 있는 거, 범용적인 거, 대중적이거나 범용, 익히 들어봄직한 거, 유명한 거, 이 CCTV 관제에 있어서는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좀 뭐 내년쯤 되면 이 주관식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들어봄직한 게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이라든지 단답형 이런 거 공부를 하실 때에 들어봄직한 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들어봄직한 거, 여기 프리셋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주 그 CCTV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초잖아요. 기초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ICQA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그 내용들 중에 뒤에 보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단답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 왜 어렵냐면 맞는 문제를 보기들 중에 맞는 거를 다 골라야 되거든요. 아니면 틀린 거를 고르려면 틀린 거를 다 골라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냥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내용들 중에 좀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면 큰 문제는 아닐 텐데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법령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답 여기 두 문제죠. 선택형도 두 문제가 나와요. 선택형도 두 문제가 나오고요. 단답형은 세 문제, 드래그 앤 드랍은 두 문제, 그리고 여기 작업형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건요. 공부는 쉽게 공부해가지고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고 어려운 부분,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좁은 부분에, 작은 부분에 내가 확실하게 딸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죠. 거기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점수를 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세 문제랑 여기 뒤에 세 문제. 얘네들은 가장 쉬운 애들이거든요. 가장 쉽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과 뭐 이제 단답형 정도. 드래그 앤 드랍과 단답형 정도를 보시면 되고, 사실 선택형은 그냥 필기 공부 쭉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따로 뭐 선택형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필기 공부하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15분 이내에 요 문제들을 푸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바로 단답 형식으로 답이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3번 문제를 먼저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대 영상 분석. 아까 시간대별로 쪼개가지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장소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 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첫 번째 영상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순서는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영상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출제하시는 분이 어떻게 출제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라서 쉽지가 않아요. 이거 번호 막 바꾸고 그러는 게. 자, 그 다음 작업형하고 드래그 앤 드랍형 순서, 단답형, 선택형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도 전략을 잘 잡으셔서 하셔야 돼요. 괜히 시간도 없는데 계속 막 시험에도 안 나오는 부분들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뭐 만약에 여기 단답형, 선택형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데 계속 그 문제를 외운다거나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서 안 틀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작업형 이렇게 6문제만 맞춰도 꽤 합격점에 가까울 겁니다. 자, 다음 시험은 오늘 이제 3월 3일이니까 내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죠. 내일까지 접수하시고 시험은 4월 3일입니다. 한 20일 남았으니까요. 제가 보통은 한 하루에 2시간씩 한 20일 정도만 공부하면 대부분의 웬만한 자격증들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필기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얘는 통합형입니다. 필기하고 실기하고 같이 봐가지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실기가 각각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으로 환산했고요. 이거를 만점이면 200점입니다. 근데 120점 이상씩만 되면 돼요. 120점 이상 합격 점수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40점을 맞고 얘를 80점을 맞았다. 그럼 합격입니다. 80점, 40점. 요거 40점 맞고 요거 실기 8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왜냐하면 꽈락이 40점입니다. 40점. 그래서 40점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꽈락은 면한 거고요. 두 개의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120점만 넘으면 됩니다. 120점만. 역으로 필기를 내가 80점을 맞고 실기를 내가 4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은 120점이잖아요. 120점이라서 합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는 실기가 좀 약해. 그러면 실기보다 뭐 필기에 집중을 하신다거나 뭐 나는 필기에 되게 강한데 실기는 좀 어려워. 그러면 필기에 집중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1회차에 어떤 게 나왔는지 쭉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에요. 해주신 건데 제가 몇 개 복원이 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거고 시험 보신 분들이 오셔서 뭐가 나왔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뭐가 나왔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렇게, 지금 설명회처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투어링 같은 경우도 기능이 뭐 프리셋 기능 완전히 보편적이고 아주 많이 알려진 내용들인 거거든요. 조금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프라이버시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메라의 종류, 백패널의 명칭, 뭐 이런 것들. 되게 쉬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면요. 빨리빨리 기억나는 거 그냥 카페에 아무렇게나 그냥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 생각나는 거 몇 개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제가 문제를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원해낼 수 있으니까 대충 그냥 투어링이라고 한 거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투어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요.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명이 이게 투어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투어링이 나왔나? 이렇게 투어링이 정답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 20명이 단답형으로 투어링이 나왔어요. 투어링이 나왔어요. 투어링이 나왔어요. 이렇게 20번 얘기해주면 투어링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다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막 자료를 제가 막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뭐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요. 요 부분도 요번 시험에 이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시험에 1회차 시험 드래그 앤 드랍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고요. 우리 보통 그 지나다니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시민은 안 보셨겠죠. 유시민은 안 보셨겠죠. 이거를 CCTV 폴이라고 해요. 폴. CCTV 폴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이게 그걸 이제 스마트 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CCTV는 여기 방범용 CCTV 촬영 중이라는 촬영 목적을 꼭 안내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요걸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 경광등 그리고 여기 CCTV 있고 여기 안내 표지판 무슨 목적으로 촬영한다라는 안내판이 꼭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을 위한 스피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합 함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키가 안 되고 뭐 사다리나 뭘 타고 올라가야지만 보통 열어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통합 함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랜선도 있고 뭐 랜선도 있고 뭐 공유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랜선으로 통해서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전기의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한 뭐 그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함체를 누군가가 와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또 감시하는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지나다니면서 막 열어보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 걸리면. 예. 그 다음에 밑에 가 보시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사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전자식 전력 양계, 계량, 우리가 보통 아는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 내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CCTV 폴 구성입니다. 아마도 이 경광등이라든지 비상벨은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별로 없을 텐데, 주로 어디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좀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CCTV 비상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